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영대 수학 2 멘토링 두 번째 토픽 앱스트랙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시간은 9월 5일 금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시 40분이고 근로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짬이 나서 435호에서 혼자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게 될 얘기는 오늘부터 하게 될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여기는 아직 앱스트랙션의 토픽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다음 거의 토픽으로 들어갈지를 아직 못 정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한 번에 집어넣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엄청 크죠. 그리고 스포를 하자면 여기가 토픽 3 이게 그냥 토픽 3 이게 토픽 4의 위치에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은 안 할 거고 어플리케이션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좀 생기면 그리고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또 이제 촬영을 해서 올릴 의지가 없지는 않아요. 그거는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부터 여기까지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던 짓들이죠. 어떤 굉장히 직관적인 공간에서 어떤 굉장히 직관적인 성질을 하나 뽑아온 다음에 그 친구의 성질을 하나 얻어오는 거죠. 프로포지션을 하나 얻어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잘 다루고 잘 알고 있는 3차원 세상에서 수직이라는 개념을 뽑아온 다음에 그 수직의 성질 중 하나로 내적값이 0이 된다 라는 사실을 뽑아온 다음에 다시 거꾸로 수직이라는 것을 Rn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내적이 0이면 수직이다 라는 걸로.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추상화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에서 어떤 성질을 뽑아온 다음에 다시 그 성질을 만족하면 이거인 걸로 하자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공간에 대해서도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해주는 행위를 추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R3에서 하는 얘기를 Rn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둘이 거의 비슷한 결의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결의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비슷한 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종류의 대수구조다 라는 것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동일한 종류의 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뭐 알아먹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리고 대수구조다 라는 말이 좀 더 불만이 가득할 겁니다. 이 대수구조는 영어로 algebraic structure 라고 영어로 부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흔히 말하는 세 개의 분야 대수, 해석, 기하 중 대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수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지만 우리는 이 대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대수라는 거는 대신 대자를 써서 대수구조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자를 몰라서 아쉽게도 멋있게 쓰진 못하겠네요. 왜 대신이라는 말을 쓰냐? 우리는 숫자 대신 할 것들을 생각해보자 해서 대수구조인 거예요. 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대신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당연히 3, 4, 5, 1, 2, 3, 4, 5 이런 것들 알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부른다. 그죠? 자, 우리는 이 자연수를 그냥 자연수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연수 집합 n의 원소라고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집합을 배울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연수는 n, 뭐 정수는 g, 뭐 유리수는 q, r, 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파벳 집합을 하고 해서 붙인 다음에 이 집합에다가 어떤 연산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이 연산의 특이점은 보통은 뭐 한 개를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걸 이제 집합에다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 연산은 엄밀히 말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혹은 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관계를 집합에다가 부여를 해줌으로써 우리는 이 집합의 일종의 대수 구조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마치 자연수에 덧셈을 제공해서 3과 4를 더하면 7이 되고 곱셈을 제공해서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연산을 자연수라는 집합에 부여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연산이 얼마나 잘 정의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연산에 얼마나 많은 구성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따라서 대수 구조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모노이드, 그룹, 링, 필드, 이런 굉장히 간지나는 이 이름들이 붙는 거예요. 군, 환, 체 해서 이름이 상당히 멋있잖아요, 그죠? 이런 멋진 이름들이 하나씩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추상화를 할 건데 선형 대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뤄온 벡터라는 거를 추상화시킬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벡터의 정의는 속도와 방향을 가진 성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제 뭐 제가 가끔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방금 말한 거는 물리학과에서 말하는 벡터의 데피니션입니다. 우리는 물리학과가 아니라 수학과잖아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벡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체 위에서 정의된 가군의 원소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체 위에서 정의된 가군의 원소가 벡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와, 진짜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자,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예시도 안 될 거고요. 그냥 이 말을 이해하는 것까지 쭉 달릴 거예요. 얼마나 페이지가 많냐면 정확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의 목표예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굳이 여기서 영상을 끊고 뒤에 있는 이그젬플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거고 교수님이 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다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부분 현대대수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현대2에서 배우는 내용도 한 스푼 가미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 가군이라는 워딩은 현대대수 2에서도 이름을 듣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다 배우기는 하지만 용어는 여기서 딱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따로 뜯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고 그거는 그냥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으신 만큼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딥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고 적당히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저조차도 이거를 정확히 이해한 게, 사실 지금도 정확히 이해했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정확히 이해한 게 3학년 2학기쯤 현대대수를 배우면서, 그리고 나서 4학년 때 선형대수를 다시 보면서 이해를 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해한 거를 님들이 2학년 때 이해하면은 인생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제 여기 있는 유의사항을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대수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 집합, 어떤 집합이 존재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집합에다가 연산을 부여하는 겁니다. 일단 연산이 뭐냐라는 것부터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집합 S에 대해서 S라는 집합이 있는 거예요. 뭐 정수라고 생각해서 뭐 자연수, 정수, 뭐 유리수, 실수, 뭐 이런 것들, 뭐 지, 마드, 이 이런 것들도 집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연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냅다 숫자만 뚜루루 있는 상태의 집합에다가 이 별 모양의 기호를 이게 함수예요. 함수를 제공을 할 건데 이 함수는 뭐냐? S 카테시안 S에서 S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S 카테시안 S는 뭐냐? 순서쌍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A, B인데 A도 S의 원소고 B도 S의 원소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A, B는 오더드 페어, 즉 순서쌍입니다. 자, 순서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A, B랑 B, A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S라는 거는 이 별이라는 거는 이런 종류의 것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내가 집합 N에다가 별이라는 집합을 줘서 1, 2라는 순서쌍을 3에다가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별 2, 3은 5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항 연산자인 거예요. 왜 이항이냐면 항이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이항 정리할 때 그 이항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방금 제가 이렇게 쓴 요 표기를 이제 후위 표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이 아니라 코딩에서 이런 후위 표기법이 가능한데 굳이 이런 후위 표기법보다는 우리는 중위 표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미드픽스 노테이션인가 뭐 그렇게 불러요. 중위 표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중위 표기법은 어떻게 쓰는 거냐? 간단합니다. 아까 맨 위에 있던 걸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자,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이 이항 연산자라는 게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연산들을 추상화시켜 놓은 개념이구나 라는 거를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 사람이 더하기를 쓰고 싶었다라는 게 느껴지시겠죠. 그러니까 더하기는 두 개 오더드 페어에서 투 페어 오더드 페어에서 원 숫자 하나를 뱉어주는 이항 연산자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곱셈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항 연산자의 얘기를 마쳤고요. 두 번째, 이제 항등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항등원은 뭐냐? 자, 이항 연산자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애를 항등원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보세요. 모든 S에 대해서 S의 1을 내적이란다. S 별 2랑 E 별 S가 둘 다 S면 되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수집합에 우리가 더하기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자, 더하기에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요게 만족을 하는 E는 뭐냐 하면은 E는 0이다. 그죠? 정수집합의 곱셈을 생각해 봅시다. 요게 항상 만족하는 E는 1이죠. 잠시만요. 여기서 위에서 여기다가 0을 곱하면은 0이 나오네. 미안. 아니. 방금 말한 거 무시하세요. 죄송해요. 어쨌든 1은 뭘 곱해도 1이잖아. 그지? 자, 그럼 다음. 만약에 제가 자연수 집합, 0이 없는 자연수 집합을 생각을 했다고 쳐봅시다. 0이 없는 자연수 집합에서 덧셈의 항등원이 존재하냐 하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했을 때 그대로인 게 자연수 중에서 1, 2, 3, 4, 5 중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는 연산도 존재하고 항등원이 존재하는 연산도 존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항등원이 존재하는 연산자가 주어졌다고 할 때 그 항등원이 다시 제가 지금 이제 이 2는 픽스가 된 거예요. 참고로 이거를 할 때 띠오렘으로 이 2가 존재하면 유일하다를 증명합니다. 하면 유일하다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다를 증명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몰라도 되고요. 일단은 뭐 되게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 별이 뭐 2고 뭐 2 더하기 2 별이 얘 입장에서 이 별이라서 둘이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항등원은 존재하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일한 항등원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 항등원을 다시 뱉어주는 애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역원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에다가 네모를 더했는데 덧셈의 항등원인 0이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거고 이번엔 곱하기에 항등원 1이 다시 튀어나가려면 4분의 1이 필요하니까 4분의 1인 거죠. 자, 방금 4분의 1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만약에 정수집합에 대해서는 역원이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4분의 1 역수가 정수 중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연수 집합에선 덧셈의 역원도 존재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카톡이 오네요. 방해금지를 켜고 할게요. 그리고 역원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이라도 예를 들면 0은 역원이 없죠. 0에다가 곱하기를 하고 싶은데 0에다가 곱해서 1이 나오는 숫자가 없으니까 0은 역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정수 같은 경우는 4 같은 경우는 곱셈의 역원이 존재하지 않죠. 1 같은 경우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곱셈의 역원이 존재합니다. 역원이 존재하는 애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애가 이제 각각 있는 건데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을 뭐라 부른다? 유닛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용어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서 내려가야 돼요. 유닛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쭉 달리는데 이제 여기까지 쭉 달립니다. 이제 필드가 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씩 따라오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집합에다가 이항연산자 플러스라는 거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자, 일단 여기를 자, 그냥 옆에다가 대표적인 예시를 적어 드릴게요. 링까지는 그래도 G로 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연수로 가면서 따라가 볼게요. 자연수를 상상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자연수에서 덧셈의 결합법칙이 성립하냐? 예, 성립합니다. 성립하잖아. 좋아. 항등원이 존재하냐? 아니요. 덧셈의 항등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수에. 뭐까지 있어야 돼? 0이 포함된 자연수 집합에 항등원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린 자연수 집합에 0을 추가해줬습니다. 결합법칙을 만족하고 항등원이 존재하는 그 연산을 그 대수구조를 모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름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원소에 대해 여건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는 그룹이냐 아니냐라고 하면 그룹이 아닌 거예요. 덧셈을 했을 때 여건이 항등원은 존재하니까 모노이드예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0을 다시 뱉어주게 되는 녀석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G를 볼 거예요. G는 이제 그룹이냐? 그룹이죠. 0은 0 더하면 0 나오고 1은 마이너스 1, 뭐 2는 마이너스 2, A에다 마이너스 A를 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이 더하기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려는 그 녀석을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힘들죠. 자, 정수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 아직 곱하기 없어요. 곱하기 생각하지 마. 정수는 곱하기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음 여기까지는 더하기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제 뭐가 들어와? 곱하기가 들어와. 자, 곱하기가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야 돼요. 일단. 그리고 분배 법칙이 이렇게 잘 성립을 해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분배 법칙이 잘 성립을 하고 근데 이거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아직 우리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덧셈의 교환 법칙이 잘 성립하고 있는 데까지 왔을 때 곱셈을 그냥 정의만 했어요. 아직 우리는 곱셈의 항등원도 모르고 여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 곱셈의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분배 법칙이 양쪽으로 성립을 하면 우리는 걔를 링이라고 부릅니다. 링. 오케이? 링이라고 불러요. 자, 링 좋아요. 자, 링에서 그러니까 링은 어떤 상태냐? 아벨리안이 아니고 항등원은 아니고 지금 항등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건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야. 자, 봐봐.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녀석의 곱셈이라는 새롭게 추가된 연산에 아벨리안 같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커뮤터티브 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거면 얘도 커뮤터티브 그룹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마 수학자 이름 따서 좀 기리려고 저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아직 0 없어요. 아직 0 없어. 그리고 곱하기 항등원이 존재하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0 곱하기 1은 0이 아니잖아요. 그죠? 0 곱하기 1은 0이 아니잖아요. 아니 0이 아니란다. 1이 아니잖아요. 그죠? 0이죠. 미친놈아.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 곱하기 네모해서 곱셈의 항등원 1이 나오는 네모, 즉 0의 영원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0을 제외하고 곱하기 항등원이 존재하는지를 보면 돼요. 존재한다면 우리는 걔를 커뮤터티브 링 위드 아이덴티티라고 부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위에 거에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항등원만 존재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면 링 위드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고, 커뮤터티브 링 위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8번이랑 9번은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순차적인 거, 나머지는 쭉쭉 따라 내려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자, 여기 또 def가 하나 나옵니다. def. 자, 0이 아닌 두 수에 대해서 곱했을 때 0이 나오는 두 수가 존재하면 걔를 제로 디비저, 0의 약수라고 부릅니다. 0의 약수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런 게 있어요? 있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마드 6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마드 6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더한 다음에 6으로 나온 나머지를 뱉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7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5 더하기 3을 하면 원래는 8인데 8을 6으로 나온 나머지가 2니까 5 더하기 3이 2인 뭐 그런 세상인 거예요. 자, 여기서 2에다가 3을 곱해주면 얼마예요? 6인데 6으로 나온 나머지가 0이니까 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랑 3이 제로 디비저인 거야. 자, 제로 디비저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인테그럴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한국말로 정역이에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인테그랄. 자, 인테그랄이 설마 적분은 아닐 거고 인티저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랑 비슷한 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수가 여기까지라는 거지. 그래서 인테그랄 도메인이라, 그러니까 정수는 당연히 인테그랄 도메인이죠. 곱했을 때 0이 되는 애가 없으니까 0이 아닌 애들 중에. 오케이? 자, 다음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X에 대해 유닛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0 빼고 다 여건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여건이 존재한다. 여건이 존재하면 우리는 필드라고 부른다. 오케이? 필드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정수는 0이 아닌 원소 3에 대해서 곱했을 때 항등원 1이 나오는 값인 여건이 존재해 안 존재해? 3분의 1인데 그건 정수가 아니잖아. 3분의 1이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수는 그러니까 정수에서 3은 유닛이 아니고 3은 0이 아닌데 유닛이 아니니까 지금 정수는 필드가 아닌 거지. 근데 이제 실수, 유리수, 복소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는 필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별거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필드에는 두 개의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약간 리마크예요. 두 개의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연산이 덧셈이고 두 번째 연산이 곱셈인데, 우리가 곱셈을 정의할 때를 잠깐 보면, 자 보세요. 결합법칙 만족하죠? 항등원 존재하죠?
근데 모든 원소에 대해 여건이 있냐 하면은 0이 빠지기 때문에 여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집합에다가 곱하기를 주면은 이거는 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노이드라고 불러야 돼요. 그룹이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실수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실수라 쳐. 실수해서 더하기를 추가한 이후에 곱하기 그룹 아벨리안 그룹까지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곱하기를 추가하는 과정에 더하기에 뭔가 추가적인 건 필요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더하기까지만 봤을 때는 우리는 이건 그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G는 링이면서 그룹인 거야. 그럼 이 범주는 어떻게 설정해 주냐? 내가 여기에 어떤 연산을 관찰할 거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에 대해서 볼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찰의 범주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곱하기만 볼 때는 모노이드가 되는 거고 더하기만 볼 때는 아벨리안 그룹이 되는 거고 둘 다 봤을 땐 필드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봤을 땐 링인데 하나만 봤을 땐 모노이드인데 다른 하나만 봤을 때는 아벨리안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링 위드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겠네요. 그 경우에는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긴 좀 적긴 하지만 정수론을 배운 사람들이 슬슬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어 넣어 놨습니다. 자, 우리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지마드 P 그러니까 소수로 나눈 나머지 세상은 필드가 되는데 지마드 PQ 이런 세상 그러니까 지마드 6은 필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일단 지마드 6이 왜 필드가 아니냐라고 하면 여 부분에서 막혀서 그렇습니다. 아까 지마드 6은 인테그랄 제로 디비저가 존재했잖아요. 제로 디비저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인테그랄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인테그랄 도메인에서 필드가 유도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필드면 무조건 인테그랄 도메인이거든요. 정의상. 그래서 인테그랄 도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마드 6 같은 친구가 필드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해요. 근데 지마드 P가 필드인 거에 대한 건 증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마드 P가 일단 첫 번째 정역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정역이다라는 걸 먼저 보여야 되는데 두 0이 아닌 숫자를 곱해서 P가 나오게 되는 숫자가 P로 나눈 나머지 1부터 P-1까지의 값들 중에 일단 없어요. 그죠?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인테그랄 도메인까지는 된 거야 얘는. 근데 그런데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건 0이 아닌 모든 원소가 X에 대해 유닛이다 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A가 존재할 때 네모를 곱해서 1이 나오는 네모가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야. 0이 아닌 A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P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를 X라고 쳐보자고. 그러니까 X가 A의 영원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 이그지스트 X가 존재한다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자 근데 P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AX를 P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만족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AX가 1 빼기 네모 꼴로 생겨먹었다라는 거예요. 1 빼기 네모 P 꼴로 생겼다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플러스 네모 P 꼴로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P의 배수에다가 1을 딱 더한 값이 AX여야 된다라는 말인 거야. 오케이? 되게 간단하죠. 자 근데 이 네모 자리에 제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마이너스 y라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ax 더하기 py는 1 이렇게 되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x도 필요하고 y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어진 a와 p에 대해서 xy 값이 존재해서 요걸 만족하는 정수 xy 정수 값이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최대 공약수예요. 이 GCD라는 건 A랑 P의 GCD가 만약에 B 1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BA'으로 나타낼 수 있고 P는 BP'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니까 이렇게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값이 B로 이렇게 묶이는 거야. A'X 더하기 P'Y는 1 이렇게 묶여버려요. 그럼 봐봐 이 B가 이렇게 나눠져서 B분의 1이 되잖아. 자 그럼 X랑 Y 값은 정수고 A', P'도 다 정수인데 B분의 1 즉 분수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랑 P가 서로소가 아니면 여기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 있고요. 방금 한 거의 역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GCD A, P가 1이면 방금 저 녀석에 해가 존재해요. 해가 존재해. 말인즉슨 여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근데 봐봐 A라는 값의 범위는 1부터 P-1까지야. 0은 어디 갔어요? 0은 필요 없다. 오케이? 0은 필요 없고 1부터 P-1까지의 값들이 전부 다
각각 GCD가 1이면 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P가 소수잖아. 소수는 G보다 작은 숫자 중에 GCD가 1이 아닌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족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G마드 P는 필드가 될 수 있는 거지. 왜? 모든 원소가 다 유닛이니까. 유닛이라는 말은 여건이 존재한다. X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 정도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G마드 P는 필드예요. 그러니까 G마드 4 위에서 정의된 벡터 필드. 벡터 그러니까 잠깐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채 위에서 정의된 가군의 원소라는 이 깐지나는 말에서 이 채가 이제 영어로 필드입니다. 필드. 우리는 이제 필드가 뭔지 알았어요. 필드라는 건 곱셈이 0 빼고 여건 있고 항등원 있고 교환법 성립하고 분배법 성립하고 결합법 성립하고 뭐 제로 디바이저 없고 뭐 이런저런 것들인 거지. 아무튼 필드 위에서 정의된 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떤 필드 위에서 정의할 거냐라는 게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건데 일단 이제 우리가 계속 이런 말을 하잖아요. Rn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님들 봐봐. 성분이 어떤 값에 디펜드 되는 것 같냐 하면은 뭔가 실수랑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죠? G마드 P 우리 선대 원에서 잠깐 봤던 G마드 Pn 요거도 G마드 P 위에서 정의된 것 같죠. 복소 벡터도 복소수 위에서 정의된 것 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벡터 공간을 볼 때는 그 벡터 공간이 어떤 필드 위에서 존재했냐라는 걸 벡터 공간이라는 말을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아무튼 어떤 필드 위에서 정의되어 있느냐라는 거를 관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필드가 뭔지를 여기까지 살펴본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거는 현대대수예요. 현대대수 2예요. 액션. 자 액션이라는 게 뭐냐? 액션. 자 액션이라는 게 뭐냐면 자, mx on x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m이라는 건 모노이드고요. 자 모노이드가 뭐였어? 더하기 있고 결합법칙이 있고 항등원 있는 게 모노이드예요. 항등원 있는 게 모노이드예요. x는 뭐야? 그냥 집합. 이건 대수구조일 필요가 없어. 자 액션이라는 건 뭐냐? m에다가 x를 곱한 카테시안 한 거가 x로 가는 함수 f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게 뭘 만족해야 되냐? 이렇게 두 개를 만족을 해야 돼요. 네, 보이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일종의 결합 법칙인 거지.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쳐놓은 게 이제 액션인 거고 동그라미를 안 쳐둔 건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노이드 안에서 연산을 한 거를 x로 보낸 거랑 액션하고 액션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고 1을 액션하면은 x가 나와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1이 그러니까 액션에 항등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이 1은 어디서 정의된 항등원이냐? 이 m에서 정의를 이 m은 이미 정의를 된 상태예요. 그럼 m이라는 게 모노이드로서 정의가 되는 과정에서 여기 항등원 1이 있어요 하고 1이라는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겠죠. 그러니까 그 1이 여기서도 여전히 항등원으로 작동해야 된다라는 게 액션의 핵심이에요. 자 굉장히 뭐랑 비슷하게 느끼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그냥 실수고 이거를 벡터라고 생각을 해봐. 이거 뭐랑 되게 비슷해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되게 비슷하지 않아?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1, 2. 자 6을 1, 2에 곱하면 60이 나오고 3을 1, 2에 먼저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를 곱해주면은 62가 나오잖아. 똑같잖아. 1이라는 건 실수의 항등원이잖아. 곱셈의 항등원이잖아. 여기다가 1, 2를 곱해주면 1, 2가 나오잖아. 어라? 이거 완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아닌가? 라는 거를 제가 방금 말하기 전에 눈치를 챘으면 님은 천재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어요. 벡터 스페이스가 뭐냐? 필드 위에서 정의된 모듈입니다. 자 모듈. 자 뭐겠어? 아까 채가 필드였잖아. 이제 가군이 영어로 모듈입니다. 모듈입니다. 자 벡터 공간 즉 벡터 집합은 필드 위에서 정의된 모듈이에요. 자 그니까 의 원소니까 여기가 벡터 스페이스고 이게 벡터의 정의가 되는 거지. 벡터 공간의 원소가 벡터니까. 그죠? 자 모듈의 정의가 뭐냐? 자 모듈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 아벨리안 그룹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모노이드가 공격을 해주고 액션을 해주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아까 우리 리마크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어떤 필드에 곱셈이랑 덧셈을 어떻게 잘 정의를 해서 어떤 집합을 필드로 만들었어요. 그 필드에서 이 곱하기만 딱 보시면 얘는 모노이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액션을 해주는 모노이드는 뭐여야 돼? 필드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노이드기만 하면 액션을 줄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가 모듈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를 필드 위에서 정의된 모듈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아무 모노이드나 가져와서 정의를 해주면 안 되고 필드인 애만 가져와서 모듈로
필드 내 곱셈 연산을 가지고 액션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벡터 스페이스 RN에서 우리가 맨날 다루고 있던 그 프로퍼티들을 겁나 어렵게 다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중에. 자, 그럼 봐봐. 이 모듈이 뭐야? 필드 위에서 정의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액션을 어떤 녀석이 해주냐가 이 필드가 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냥 이 모듈이 뭐라고? 아벨리안 그룹 위드 액션이라고.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자체 일단 액션이 들어오기 전에 이 벡터 스페이스는 그 자체로 이미 아벨리안 그룹이어야 해. 자, 아벨리안 그룹이 뭐였냐? 위로 다시 올라가서 봐봐.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고 역원이 존재해야 되고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잖아. 이거 뭐야? 벡터 덧셈이잖아. 벡터 덧셈이 이거 다 만족하잖아. 벡터 더하기 이거 되고 되잖아. 더하기. 오케이? 그러니까 1번 V라는 벡터 스페이스는 일단 아벨리안 그룹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벨리안 그룹의 조건이 또르륵 만족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 조건들을 뇌 빼고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필드 F가 액션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액션의 정의를 그대로 만족을 해야겠지. 그게 여기야. 근데 이 액션이 그냥 단순히 모노이드가 아니라 필드에서 정의된 액션이다 보니까 요 녀석이 추가된 거고 요 두 개 정도가 지금 추가가 된 거야. 이거는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해서 조금 따로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액션에서 딸려 나온 거고 이거는 필드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까지 만족을 해줘야 돼서 딸려 나온 것 뿐입니다. 자, 이게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의 끝이에요. 벡터 공간의 정의의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띡 들으면 진짜 뭔 소린지 하나도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말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RN이라던가 다양한 벡터 공간들을 예시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오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한번 끊을 겁니다. 여기서 영상을 끊고 이 뒤에 있는 제가 준비한 이 10개의 예시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이때까지 한 거와 전혀 다르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얘네들이 벡터 공간이다라는 걸 보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해왔구나 라는 거는 사실 이제 더 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을 왜 굳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얘네들이 왜 벡터 공간인가, 벡터 공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걸 판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판별을 하는가를 관찰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왜 굳이 이것들을 벡터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쭉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뇌 빼고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상화에 밖에서 나와서 현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